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보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이어트라고 하는 개념이 좀 성립을 하려면 일단 강아지의 비만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요. 바로 이 BCS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바디 컨디션 스코어의 약자로서 비만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BCS는 보시다시피 단계가 총 9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단계와 5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단계이고요. 그리고 6단계 이상은 비만한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하는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마르고 뚱뚱한 거를 외관상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면 먼저 갈비뼈가 촉진이 잘 돼야 돼요. 지방이 많이 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졌을 때 갈비뼈가 잘 촉진되지 않습니다. 묻혀 있어요. 반대로 굉장히 마른 아이들은 갈비뼈가 그냥 보기에도 드러나 있죠. 그래서 BCS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갈비뼈. 자, 두 번째는 허리가 위에서 봤을 때 잘록한지. 지금 보시면 비만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을 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체형을 보시면 허리 라인이 거의 없어요. 즉 이상적인 거는 허리 라인이 조금 잘록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복부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6단계 이상부터는 복부가 처지거나 복부가 일자거나 그래서 배가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5단계라고 하면 체중을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거고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는 체중 감량이 지시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체중을 찌워야 되겠죠. 이 9개 단계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일단 6단계인 아이가 5단계로 돌아가려면 본인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을 해야 합니다. 즉 한 단계별로 체중의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단계에 있는 아이가 이상적인 체중이 5단계로 돌아가려면 아이는 지금 체중의 20% 정도는 감량이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비만해지는 이유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섭취량이 많아서예요. 즉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조절하려면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주거나 섭취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비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아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에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비량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간식이라든지 사람 음식들 이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 RER이라는 개념은 쉴 때 휴식기에서 에너지 요구량이에요. 계산식은 체중 곱하기 30 더하기 70 이게 완전히 쉴 때, 그러니까 즉 활동을 전혀 안 할 때의 에너지 요구량이 됩니다. 5kg면 계산하면 하루에 RER은 220kcal가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RER 개념과 1일 에너지 요구량, DER의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DER과 RER의 차이는 뭘까? RER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할 때의 에너지 요구량으로서 실제 아이들의 에너지 요구량과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일단 성경 기준으로 RER의 2배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동량에 따라서 이 DER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어덜트냐 성장기냐 그리고 아이가 비만하냐 활동량은 어떠냐 그리고 성장기에서도 완전 어린아이냐 아니면 좀 큰 아이냐 따라서 곱하는 RER에 곱하는 배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잘 보시면은 비만한 경우에는 RER의 배수가 낮아요. 하지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RER의 배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인 경우에는 조금 성장을 해 나갈수록 그 A1 에너지 요구량의 배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수준의 DER은 RER 곱하기 2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주면 체중이 유지된다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만한 아이들은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살을 빼려면요. RER 곱하기 1입니다.
즉 휴식기 에너지 요구량만 주면서 체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제가 보호자분과 상담을 했을 때 실제 이 섭취량이 많아지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간식입니다. 실제로 사료만 주면서 살이 찌는 경우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살이 안 빠진다고 호소하시면서 간식을 알게 모르게 많이들 주십니다. 물론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적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 양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 보호자님이 많이 주시는 게 삶은 달걀 많이 주세요. 바나나도 많이 주시고요. 사실 치즈 주시는 분은 많이 뵙지는 못한 것 같고 그냥 닭가슴살 많이 주시죠. 그리고 고구마도 좀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들 보시면 우리가 삶은 달걀 한 개를 말티즈 3kg 기준으로 하나를 주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 햄버거 2개 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개 정도가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으로 치면 햄버거 2개 반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한 개 먹는 양이 실제로 햄버거로 치면 3개 반입니다. 3개 4분의 1개네요. 그리고 닭가슴살 30g이 말티즈 3kg 기준으로 사람 햄버거 반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마 100g이 4개 반이 됩니다. 즉, 이 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소량으로 줬다, 많이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주시면서 살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간식의 제한입니다. 간식을 주면서 살을 빠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식 1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간식이 1일 에너지요 DER에 10%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일단 완전히 안 주시는 것을 권장은 드리고요. 간식을 그래도 주셔야만 한다면 사실 간식의 종류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채소. 저는 채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브로콜리라든지 아니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상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채소는 사실 칼로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채소 종류를 간식 형태로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1번은 간식 제한이에요. 간식을 확실히 제한하시고 정 안 되면 칼로리가 낮은 채소나 과일 형태로 급여를 하실 것. 그리고 사료를 다이어트 사료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트 사료는 개념 자체가 식이소가 많아서 포만감을 조금 높여줘요. 자, 3번째는 활동을 유도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간식들을 먹을 때 쉽게 먹을 수 있게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하거나 산책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활동을 시켜주는 것이 일단 도움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비만한 원인 중에 1번은 아무래도 이런 활동량의 부족보다는 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독한 마음 먹으시고 아이한테 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보호자분님의 약한 마음입니다. 강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간식을 제한하고 시기를 제한하셔야만 우리 아이들 살을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 아이 다이어트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